자, 오늘 수업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집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과나 뭐 수학 교육과 같이 수학 관련된 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가장 맨 처음에 배우는 이제 과목이 집합론이에요. 집합이 수학의 모든 수학의 기초입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집합이었는데 이 집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옮겨졌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었어요. 뭔가 계산을 한다기보단 구조적인 걸 파악하고 이해하고 캐치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합 처음이니까 기본 용어부터 잘 정리해서 이 집합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86번 집합. 자, 집합이라는 것은요,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영어로 일반적으로 set이라고 하고요. 집합을 대문자 s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집합을,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서 그 분명해서 걸러내진 그 구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해요. 원소.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발음이 콩글리시라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에 보시면 10의 약수의 모임. 10의 약수는 1, 2, 5, 10이랑 10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원소들이라고, 원소가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이제 집합이 된다. 하지만 막연하게 그냥 2번처럼 큰 수의 모임, 크다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으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것들이 집합이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집합이라고 했죠. 자, 12의 약수의 모임. 12의 약수 명확하죠? 1, 2, 3, 4, 6, 12.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집합이 되고요. 집합이 되고 이렇게 1, 2, 3, 4, 6, 12를 갖다가 우리는 원소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자, 수직선상에 이제 루트 2가 1.414니까 1과 2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딘가 이제 루트 2가 있을 건데, 이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 루트 2에 점점 가까운 유리수를 찾다 보면 하나 찾았을 때 더 가까운 유리수를 찾을 수 있고 또 찾았을 때 더 가까운 유리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가깝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생성되면서 더 가까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 가깝다라는 기준을 찾기도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해. 자, 얘의 해를 구해보게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1 또는 2가 나와서 여기는 1과 2가 정확하게 해이고요. 기준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이 1과 2가 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념 87번이에요. 자, 소문자 A가 집합 대문자 A의 원소일 때 일반적으로 원소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고요. 집합을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을 해요. 집합이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합을 좀 더 큰 걸로 사용한다. 원소는 좀 작은 걸 사용한다.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이 소문자 A가 집합 A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한다. 나타내면, 자, 항상 수학은 기호가 중요하죠. 기호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수학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냐면 소문자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에 그러니까 요게 원소, 요게 이제 집합이죠. 원소 써볼게요. 요게 집합인데 요 원소가 요 집합 안에 속하겠죠? 속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삼지창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삼지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자, 2번. 자, 소문자 B가 집합 라지 A의 원소가 아닐 때 B가 집합 A에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요 소문자 B가 집합 A에 속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냥 줄을 하나 이렇게 싹 거줘서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해야 될 거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에 있는 걸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0의 약수의 집합을 A를 할 때 2는 집합 A의 원소죠. 2는 10의 약수니까. 그리고 9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10의 약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인 2는 이렇게 A에 속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9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자, 문제 2번을 통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문제 2번.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요 삼지창과 삼지창에 줄근 거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넣으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유리수는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2는 1분의 2니까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리수죠. 그러니까 유리수에 이렇게 속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은 그냥 그 자체가 분수죠. 당연히 유리수에 속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루트 10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88번 집합의 표현. 자, 이 집합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또 됩니다.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만 알면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세 가지 다 전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요 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다 나타내는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타내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원소 나열법. 자,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4의 배수 4, 8, 16, 20, 24 등등이 있겠죠. 이거를 다 쓰는 게 이제 원래 원하는 바지만 이걸 다 쓰는 게 솔직히 힘들고 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에는 이렇게 좀 중간을 생략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뭐 96, 100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다 적어주는 것. 요걸 갖다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갖는 성질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이 괄호 안에 성질 자체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그 안에 조건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2, 3, 5, 7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2, 3, 5, 7은 10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x 그리고 요건 바라고 있습니다. x 바. 그다음에 x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면 돼요. 여기에는 뭐 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조건만 제시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한번 문제 3번을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자, 1번에 보면, 자, 지금 1번에 여기는 이제 원소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원소 나열법이죠.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써볼게요. 자, 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139는 구의 약수죠. 구의 약수.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x 바 x는 뭐 구의 약수 하고 이렇게 조건제시법. 요건 이제 조건제시법이죠. 조건제시법. 비오네. 자, 두 번째 5, 10, 15 하면서 쭉쭉쭉쭉 가고 있어요. 이것도 원소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이죠. 자,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x파. 자, 지금 5, 10, 15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5의 배수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x는 5의 배수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조건제시법이죠. 자, 3번. 자, 이렇게 지금 x바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이건 조건제시법이죠.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의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 x바 요거는 이제 공통이지만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요 x값 해를 구하면 되겠는데, 뭐 합차공식 쓰면 1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어주면 이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소 안에 이제 원소들을 쓸 때 뭐 크기 순서대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이 원소들의 어떤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x바 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조건제시법이고요. 그럼 당연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봐야겠죠? 그러면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점점점 중간 생략해 주고 99 정도, 뭐 하나 그 전 것도 하나 더 써주면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97, 뭐 99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이런 걸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의 어떤 모습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하지만 문제상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또 읽는 것도 중요하니까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 좀 잘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념 89번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과 같이.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집합을 원이나 직사각형 등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집합의 원소는 도형 안에 쓰는 거고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도형 위에 쓴다. 즉 집합이 대문자 A다. 그러면 그 집합 대문자 A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요. 원소 나열법처럼 다 써줘야 되는데 뭐 콤마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런 원. 뭐 굳이 원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걸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거. 계속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원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이나 이런 거 배울 때는 또 직사각형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문제 4번에 보면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원소가 집합은 A고요. 원소는 A, B, C, 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집합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원을 그려준 다음에 이 안에 원소를 뭐 A, 뭐 B, C, D 나름 자기만의 미적 감각이 있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4개다 그러면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좀 정갈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2번. 자, 대문자 B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문자 B를 써주고 원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원소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원소 나열법점을 하나하나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좀 나타낼 수 있어야겠는데, 자, 뭐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x 뭡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원소는 2와 3이 되겠죠. 뭐 2랑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쓴다는 걸 까먹었네. 이렇게 써주고 2,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90번. 자, 집합의 분류. 집합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원소가 유한계. 뭐 우리가 세다가 끝날 수 있는 거.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 집합.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세다 보면 끝나는 건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원소가 무한히 많은 것. 그러니까 세는 게 끝나지 않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집합. 자, 그리고 더불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한데 그 명확한 기준에 만족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원소가 하나도 없어. 이런 집합. 이것도 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empty se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 이 공집합을 따로 기호로 나타내게 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실제로 예전에 이제 수학자들이 공집합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나타냈는데 요거랑 모양이 비슷한 그리스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라고 해요. 자, 이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개념 91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 당연히 유한집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집합이 A니까 이렇게 n, 소문자 n에다가 괄호를 치고 그 집합에 해당하는 대문자를 이렇게 써주는 것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의 개수가 5개다. 그러면 n의 뭐 A라는 집합의 개수가 5개다. 그러면 얘가 5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넘버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n이라는 걸 많이 쓰죠. 그런 거기에서 따온 n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의점. 자, 여기 이걸 갖다가 이제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얘는 집합이에요. 얘는 집합이고요. 자, 얘가 집합이기 때문에 이 공집합 자체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이 파이라는 기호는 집합을 의미한다는 거 정말 명심을 해야 되고요. 자, 근데 그 집합 자체가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원소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괄호 안에 있는 건 원소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0도 당연히 원소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를 따져보면 이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원소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건 얘가 집합인데 그 안에 원소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제 1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원소의 개수 한 개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소가 이제 0인 거지 원소의 개수가 0인 건 아니에요. 따라서 얘도 원소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기호, 이런 말장난 같은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 자체가 집합이고 이 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0이에요. 근데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원소가 하나 파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 파이는 집합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뭐 그거는 문제상의 이제 조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어쨌든 뭐 안에 하나가 있으니까 1이라고 쓰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0이 있으니까 0은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1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NA를 구하셔야죠.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 1번 원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여기서 3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집합 A의 원소가 2부터 100까지 있네요. 당연히 짝수만 모아놨으니까 50개가 있겠죠. 따라서 50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3번. 자, NA. 자, A. 조건제시법인데 x제곱 마이너스 1인 실수인데 x제곱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한마디로 이 집합은 뭡니까?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없으니까 0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4번.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인데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어서 만족하는 원소가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면 1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한 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이제 집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이제 사용될 용어 기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걸 알아야 앞으로 집합 공부할 수 있겠죠. 잘 알아두시고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 점점 머릿속에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쭉 훑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